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의 증조부 이재봉의 묘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남 의령군 유곡면 마두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묘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님의 조부 이홍석은 풍수질이 신봉자였다고 하는데요. 부친 이재봉이 죽자 부친의 유고를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괴짝에다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부친의 유고를 안장할 명당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동네 뒷산에 있는 암자에 놀러가서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0년 동안이나 부친의 유고를 안장할 명당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부친을 모실 명당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정성에 감동한 스님은 동네 뒷산에 있던 명당, 즉 현재 증조부 이재봉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금산복지를 알려줬고, 이곳에 묘를 쓰면 국부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언대로 증손인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을 창업하여 국부가 되셨고, 또한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도 조부님에 이어서 풍수지리 신봉자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영득 선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장영득 선사와 선대묘를 다 둘러본 후 증조모 진주강씨의 묘는 남양주시 별내면 산 208-1로 이장을 하였고, 조부 이홍석과 조모 경주희씨 그리고 부모님의 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 64-2로 이장을 하였지만 증조부 이재봉의 묘는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셨다 하므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느덧 앞에 묘지가 보이는데요. 이 묘는 이병철 회장님의 증조모인 유인 광산김씨 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의 조부 이홍석이 광산김씨 서생이 아니라 남양주시 별내면 산 208-1로 이장한 증조모 진주강씨의 손이라 하므로 이 묘에 대한 감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증조묘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묘가 바로 증조부 이재봉의 묘인데요. 비석은 없고 상석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살펴봤을 때 계절축이 우측은 낮고 좌측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용맥의 등성이의 묘를 조성할 경우 계절축의 좌우 높이가 균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 뒤편을 살펴봤을 때도 좌측 뒤편은 푹 꺼져서 허해 보이고 우측 뒤편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용맥의 등성이에, 즉 맥을 태워서 묘를 조성하면 계절의 좌우 높이가 균등하기 마련이고 묘지 뒤편도 좌우가 균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묘지 계절의 축과 묘지 뒤편을 살폈을 때는 용맥의 등성이, 즉 맥을 태워서 묘를 조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위 명당이라고 칭하는 묘가 왜 이런 형상이 나타나 있는지, 이 묘의 영향으로 왜 국부가 나올 것이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용맥의 등성이를 타고 올라봤는데요.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상당히 넓고 평평하고 갈라지거나 깨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상을 이룬 용맥은 대부분 속에 암석이 꽉 들어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묘지 뒤편에 세운 현무도 평평한 부분이 약 500평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넓고 완만한 부분까지 합치면 좋기 몇천 평은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내령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나타나 있는 형상을 보면 이곳으로 용맥이 뻗어내리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위가 층층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용맥의 등성이 부분도 평평하고 아주 넓습니다. 지금까지 내룡을 따라 내려오면서 살펴본 바 좌우로 요도를 뻗어 지지한 후에 방향을 바꾸는 변화나 다시 산봉을 세우는 등의 변화 없이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형상이었습니다. 즉 행룡입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사가 더 급해지는데요. 좌측으로 벌리는 가느다란 산줄기도 있고 오른쪽으로 벌리는 가느다란 산줄기도 있습니다. 즉 선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뻗어내리는 용맥이 끝나는 지점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수맥과 파고를 살펴보니 묘입수의 경유파인데요. 갑자 경향을 낳네요. 묘입수는 음이고 갑자는 양이니 음양박잡이 되었으므로 향법은 정음 정향법을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88향법을 써서 태향 태류로 자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향을 들었는지 이곳을 점열한 스님의 깊은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병철 회장님의 증조부가 영면을 취하고 있는 묘지의 산들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데요. 묘입수인이 천작으로 향을 잡으면 이곳에 세운 산봉우리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용맥의 등성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행조산이 되는 것이고 현재와 같이 좌측으로 약 20도 정도 돌려서 금성체 즉 부봉사 산봉우리를 향으로 잡으면 특조산이 됩니다. 또한 향으로 잡은 부봉사는 내룡의 근본에 세운 산봉우리이므로 해룡고조형이 됩니다. 그리고 향으로 잡은 부봉사는 경방사인데요. 해방은 천황성, 진방은 천명성, 경방은 천한성이 위치하여 천기를 지상으로 비춘다 하여 이를 삼길방이라고 합니다. 좌향에 관계없이 이와 같이 삼길방에 양명한 사격이 있으면 관직에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고 선비나 학자는 벼슬 자리를 얻으며 일반 백성은 재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써서 좌측으로 약 20도 정도 돌려서 행조산을 특조산으로 바꾸고 해룡고조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봤을 때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고 맥을 타지 못한 것처럼 보이므로 선의의 장법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병철 회장 증조부 묘의 현무로 행용하는 용맥의 등성의 부분이 넓고 두툼하고 현무 또한 평평하고 넓고 묘지로 입수하는 행용 입수맥의 등성이도 평평하고 두툼한 것을 감안하면 내룡이 불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룡의 속에 암석이 들어차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묘지 주변에도 박혀있는 돌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토질이 거친 것을 감안했을 때 혈토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광을 할 때 돌이 나와서 깊게 파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경사가 아주 급한데도 혈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는 점, 묘지 밑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전선이 분명한 점, 좌측과 우측으로 뻗은 선익이 묘지를 감싸는 형상 등을 감안했을 때 혈이 맺힌 명당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불용이 행용입사는 격이니 당대 부자가 될 수 있는 발복지라 할 수 있고 내룡의 내면에 암석이 들어차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명당의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천안상이 저림하는 경방에 부봉사가 기봉하여 조응을 하고 있으므로 국보가 나올 것이란 예언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병철 대장님은 썸의 풍수기행 제1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23번지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할 수 있고, 그에 이어서 증조묘에서 발산한 명당의 기운이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증조부 이재봉의 묘가 삼성그룹 창업 태동의 발복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풍수지리를 무조건 미신으로 치부하면서 애국은 풍수지리를 적용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는 시대이고, 기존에 있던 선대의 묘를 파묘해서 다 끌어내려 가정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추세인 요즘 무슨 묘지풍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지향성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묘지풍수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명당에 대한 갈증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기업치고 명당의 기운 없이 태동된 기업은 없습니다. 또한 정계에서 이름께나 거론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물들 역시 명당의 기운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소위 잘난 사람은 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고, 평범한 사람은 명당 외에 이런저런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이런저런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정해진 운명대로 인생의 파노라마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